안녕하세요. 김현웅 피부과의 대표원장 김현웅입니다. 무좀은 진균이 피부의 각질층에 침투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진균이 각질층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간염증이라든지 인설, 피부 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인데요. 보통 각질층 같은 경우에 침투한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나 먹는 약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빨리 각질층까지 침투하여 무좀균을 죽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발톱 무좀은 이런 부드러운 각질층하고는 다르게 딱딱한 케라틴, 그 안에 무좀균이 들어가서 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케라틴에 무좀균이 숨어있게 되면 이것은 바르는 약을 써도 그것이 침투가 잘 안 되고, 먹는 약을 장기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딱딱한 케라틴을 뚫고 들어가서 무좀균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난치성이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부백선이라든지 발바닥이나 다른 피부에 생기는 무좀균 같은 경우는 2주 이내에 거의 낫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수능도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톱 안에, 진지 안에 있는 무좀균은 약물을 먹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기 힘들고 길게 먹는 거에 대한 환자분들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약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르는 것도 에피코나졸이라는 성분의 주블리아가 나와서 일반적인 케라틴을 흡수하지 못했던 약을 바르는 걸로도 흡수가 잘 되는 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를 믿고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3개월 이상 치료를 한다면, 바르는 것과 함께 사용한다면 높은 완치율을 보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의학기술의 발달로 핀포인트 레이저나 루눌라 오니코와 같은 열성, 비열성 무좀 레이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용한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그래도 높은 완치를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받아서 깨끗한 발톱, 피부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환자분들이 오셔서 피부과 약은 독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오래 먹어도 돼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너무 답답한 것이 뭐냐면, 피부과 약이 따로 있고 내과 약, 이비인후과 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에 많이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약이 아니라 곰팡이, 무좀균을 잡는 항진균제인데, 이거는 피부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진균성 폐렴이라든지 다른 진균감염이 있을 때 내과나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좀약이 독하다는 것은 잘못된 낭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부백선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생긴 무좀 같은 경우는 단기간만 먹어도 낫습니다. 근데 장기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케라틴 안에 진지를 만들어서 무좀균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침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완치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이 간을 녹이는 약이라고 하면 3개월, 6개월을 먹지 못하겠죠. 절대로 그런 약은 아니고, 환자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무좀약 먹을 때 술 먹으면 안 되죠? 저는 웃으면서 반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드리는 무좀약보다 술이 1000배 더 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멋쩍어 하시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죠. 근데 저도 술 엄청 좋아하거든요. 모두 건강식품만 먹을 수는 없고 기호식품이니까. 단 술을 먹는다고 해서 약을 안 먹는 거는 오히려 더 2배로 치료 효과를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냥 가벼운 생활 반주는 즐기면서 해도 되는데 자기 주량에 맞게 매일 먹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술을, 음주를 즐기면서도 약은 꾸준히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이 약이 독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좀약이 독하다,
장기간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저는 설득하는 거에 집중하고 환자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발톱 무좀 레이저가 나오면서 발톱 무좀의 치료 효과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발톱 무좀 레이저는 열성 레이저와 비열성 레이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열성 레이저는 핀포인트라는 레이저가 대표적인데요. 강한 강도의 에너지를 발톱 부위에 조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무좀균을 파괴하고 무좀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출력의 에너지를 전달하면서도 마이크로 펄스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나 손톱, 발톱에 손상을 안 주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하고 그거를 여러 번 했을 때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완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라든지 암 환자분이라든지 약을 못 먹는 분들은 그럼 예전에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핀포인트 레이저를 꾸준하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도 지긋지긋한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도 매우 큰 메리트를 가지는 레이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열성 레이저인 무니코나 루눌라, 아톰 레이저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열성 레이저라는 것은 핀포인트 같은 경우는 광열 자극을 이용해서 무좀균을 주기로 한 거라면 이것은 열감은 없고요. 광화학 작용을 통해서 무좀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은 뚜렷한데요. 첫 번째, 핀포인트의 장점을 보면 무좀균이 심한 부위를 의사가 직접 선택하여 집중하여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효과와 선택과 집중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광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아프진 않지만 뜨겁거나 통증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열발톱에 다 심한 경우에는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좀 힘들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의사가 어떻게 시술하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와 기술에 따라서 치료 효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열성 레이저인 무니코나 루눌라, 아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발을 그 안에 넣고 그냥 가만히 레이저를 조사받으면 되는 기전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고 환자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제 지금까지 2019년부터 5년 이상 무좀 레이저를 치료했을 때 단점은 핀포인트보다는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는 느낌과 함께 선택과 집중도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열성과 비열성 레이저를 다 같이 준비하고요. 환자분한테 집중할 부위에는 핀포인트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비열성 레이저 치료하는 복합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욕실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근데 장마철에 청소를 했어도 그 부위에 곰팡이가 쓸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든다던가 환기를 많이 시킨다던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렸냐면 똑같이 무좀균도 곰팡이와 같은 진균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레이저를 하든 먹는 약을 하든 바르는 걸 하든 깨끗한 발톱과 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습한 환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던가 아니면 무좀 환자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했다던가 그러면 습한 환경에서 무좀균이 다시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땀이 많이 차는 여름 날씨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양말도 깨끗이 자주 바꿔 신고 환기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좀 환자와 양말, 슬리퍼, 신발, 수건 등을 공유하지 않는 것. 이래서 저는 무좀이 심한 분이 오면 제가 딱 여자분이 오셨으면 혹시 아버님은 무좀 없으신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네, 제 남편이 무좀이 심한데 안 와요. 피부과에 국하다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좀이 심한 분을 치료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모님도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만 아버님도 같이 오셔서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있을 때는 무좀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습관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김현웅이었습니다.